우리 재산세는 재산이 다섯 가지. 첫 번째가 토지재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물재산, 세 번째가 주택재산, 네 번째가 선박재산, 다섯 번째가 항공기재산입니다. 요 다섯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여러분 뭐 몰고 다니시는 승용차가 있으시자. 그러면 차량은 재산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차량. 얘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자동차세.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내죠?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간혹 가다 세 번 낸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확실히 없는 거 자기가. 자, 두 번 아니면 한 번이죠. 원래는 6개월 단위로 내는데 이제 한 번 내면 이제 이걸 또 할인해 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세 내니까 얘는 또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선박하고 항공인데 그럼 이 중에서 과다하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종부세가. 자, 그러면 토지는 종부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토지는. 나오겠죠.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요. 요 건물은 안 나와요. 이 건물은 안 나와요. 건물도 부동산인데 건물은 안 나와요. 대신 땅은 나와요. 이 테란밸리 쪽에 있는 모든 요 오피스 건물은 안 나와요. 종부세 없습니다. 그 건물에 따른 대지 지분이 나와요. 대지 지분.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땅이 가치지 건물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토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 토지 가치가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우리 요 테란밸리 요 라인 뭐 역삼까지 보면요. 땅 100평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간간히 있어요. 그럼 땅 100평 가지고 옛날 가지면 땅 100평 가지고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모자라. 근데 그게 평당 뭐 2억 3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냐고. 개발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옆에 필지 지주한테 그러면 같이 붙여서 개발하자고 사장님 설득해 보세요. 그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땅의 호가는 막 100억, 200억씩 갖고 되는데 개발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 모자라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조그만 건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조그만 거 하려고 뭐 100억짜리 땅에다가 뭐 단층집 짓습니까? 안 짓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차 부지로 해서 주차장 사고 하는 게 낫죠. 그게 수익률이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땅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만 계속 내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자산 관리해가지고 주변 분들을 설득해가지고 개발 행위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컨설팅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건물은 안 나오는데 이 상업용 건물에 딸린 대지, 요 대지 지분, 요거는 우리가 종부세 대상이 돼요. 요거는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안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다음에 주택, 요거 나오죠. 요거 나와요. 선박, 얘는 안 나와요. 왜? 얘는 부동산 아니잖아. 이걸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아닌 거죠. 그다음에 항공기 안 나와요. 우리 뭐 관심도 없어 솔직히. 지금 뭐 관심 갖게 생겼어요 지금. 뭐 여기는 지금 뭐 올레 일하는데 지금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택하고 토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택 토지. 그럼 주로 개인은 이제 주택이라는 물건이 될 거고 그렇죠? 상업용 건물은 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종부세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자, 이거는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거를 거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박스에 보시면은 부동산 유형별 대상이 구분란에 보니까 주거용,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가 몇 층이죠? 다가구 3층에 4층이에요. 3층이죠.
다가구 3층, 다세 4층.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 얘는 재산세 종부세 나옵니다. 하지만 별장은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별장은 재산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임대사업들 많이 하는데 이런 임대주택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단 거기다 메모합니다. 단 2018년도 9.13 대책 발표 때 9.13 대책 이후부는 중에서 조정지역 정부가 규제 지역의 조를 만들었는데 이런 조정 지역에 있는 것은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서울은 다 조정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내도 종부세 대상에 다 포함이 돼요. 지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뭐 주택 시장에 얘기하겠지만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 차이가 큰 거야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지역에 있는 자산 관리냐 비조정 지역에 있는 자산 관리냐는 큰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그다음에가 사무실, 빌딩, 공장, 이 순수 건물은 종부세 없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다음에가 나대지, 기준 면적 초과 토지, 이런 토지를 종합합산이라는데 그 종합합산에다 써놓으십시오.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에다 써놓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그래요. 네. 얘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로 돼 있죠. 그다음에가 별도 합산. 그는 건물이 딸린 토지, 즉 거기다 써놓습니다. 영업용 토지. 건물이 있는 영업용 토지.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으로 쓰는 토지.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리과세라고 해서 경작하는 농지라든가 공장용지로 인허가 받아놓은 땅이라든가 골프장, 오락장 부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토지 시간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만약에 주식회사 빵빵 개발이 있는데 이 시행사가 자기네 자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A 건물, 요건 B 건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목이 대예요. 나대지. 이건 지목이 잡이에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네, 들어보셨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 땅을 무조건 다 합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에 따라,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합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성격이 똑같죠.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얘네끼리 합산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끼리. 그러면 아까 건물에 딸린 토지를 무슨 합산이라고 했었죠? 아까 방금? 밑줄 치면서 까먹었네. 그렇죠? 별도 합산. 다음 주가 되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네. 그냥 하는 거야. 이게 기억이 안 나도 하는 거죠, 뭐. 별도 합산. 네. 별도 합산. 그렇죠? 그다음에 지상적 창물이 없는 땅, 비사업용 부지예요. 무슨 합산? 종합합산. 이게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사실은 좀 낯섭니다, 이게. 근데 이게 실제 재산세 고지서나 종부세 고지서 보면 이게 나와요. 별도 합산, 종합합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뜻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거는 영업용 부지. 건물이 딸린 토지나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 부지로 쓰는 거구나. 근데 얘는 아무런 개발 행위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합쳐가지고 요 땅들은 공시지가상으로 80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80억. 그 다음에 얘는 공시지가상으로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만 쫓아서 본다면 건물이 있는 땅이 종부세 측면 보유세가 들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게 들 나오는 거예요? 없는 땅? 있는 땅이죠. 있는 땅. 아니 왜냐면 건물이 없으면 얘는 5억만 넘어가도 종부세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비사업용 부지를 만약에 건물 있는 땅으로 개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 80억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럼 호가 100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하면 종부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건물은 종부세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적 창물이 없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비사업용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개발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땅을 갖게 되면 디벨로퍼가 되는 겁니다. 뭐 트럼프만 디벨로퍼가 아니에요. 디벨로퍼를 할 수 있다. 디벨로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개발해야지 더 좋은 거니까. 세금적으로 좋고 수익률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개발하냐가 이제 이게 문제지. 그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발업이 매력은 있는데, 그렇죠?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걸 알려면 이제 개발 인허가 기준이라든가, 이제 가설계라든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걸 지을 때 뭐 공으로 짓습니까? 돈이 세 짓지. 돈이 없는데 이거 질 수 있나요? 질 수 있죠. 땅이 있잖아요, 땅. 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PF를 일으키면 되는 거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일으키면 되는 거죠. 그 PF를 어떻게 일으킬 거냐. 그래서 부동산 금융을 또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융론 배우셨죠? 그 뭐 자산관리 개론 시간에.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면 금융구도를 잘 짤 줄 알아야 돼요. 금융구도. 이걸 1금융권에서 조달할 것인가, 제2금융권에서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뭐 테라펀딩, 헬로펀딩에서 P2P로 조달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금융구조를 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려면 내 옆에 이런 금융 전무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제일 나중에 실전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일, 하고자 하는 부동산 일에 멘토가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멘토를 얼마큼 잘 두고 계시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공의 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생은 저는 그러거든요. 인생은 운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대출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 건물주는 대출이 있을까 없을까? 이 건물주. 건물주 아세요? 보셨어요? 자, 대출이 있을 거예요. 테란밸리 대출이 없다고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진짜 그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돼, 진짜. 근데 대출 없는 건물주가 어디 있어요?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대출이고 인생은 운이야. 그러면 인생은 대출이니까 이거 누굴 가서 만나면 돼. 근데 그게 운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냐? 대출 멘토가 필요한 거죠. 대출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럼 내가 어느 은행의 지점장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저축은행의 누구 차장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뭐 P2P 업체 누구 알고 있느냐? 이게 나한테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결론적으로 그런 멘토가 운을 제가 볼 때는 작용시켜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옛날에 개발에서 생각나는 게 이 시행사 대표분이 하여튼 뭐 분양을 굉장히 잘했어요. 하여튼 잘해서 돈 꽤 많이 버셨고 했는데 한 번은 내가 물어봤죠. 아니 이게 참 어떻게 정말 실력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이게 개발도 잘하시고 하니까 이분 얘기가 자기는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뭘 하시냐니까 자기는 멘토들만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멘토들만. 네? 멘토들한테 자기는 자문료 주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멘토들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이거밖에. 그러니까 나중에 멘토들이 미안하니까 아니 대표님 도대체 뭘 도와줘야 되는 건 내가 그나저나 계속 밥은 먹었는데 뭘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뭐가 필요한 거죠 도대체. 그거를 찾아주세요. 멘토한테.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걸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땅 가져와. 이 땅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다 분석한 거거든. 이 땅 사장 저 대표님 한번 해봐봐. 그렇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멘토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수 만들어 드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또 캐리어도 틀리고 한 달에 건너면 다 이제 이런 서로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이게 해도 얘기 안 하시겠지만 다 관련돼 있으실 거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그 비즈니스로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론 이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하는데. 어쨌든 논지에 벗어났습니다만 이런 비사업용 부지를 왜 사업용 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가. 두 가지예요. 세금적으로도 유리하고 두 번째는 수익률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땅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건물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벨로퍼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개발도 중독성이 있거든. 그래서 개발이 처음에는 잘 되면 좋죠. 근데 이제 뭐 분양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인허가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망가지는 거죠, 이제. 네. 그 다시는 내가 개발 안 하리. 그런데 또 해요. 이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 번 성공하고 나면 이제는 더 잘할 자신이 있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돈도 엄청나게 벌 자신이 있거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엔 단순 투자 중개하다가 또 분양하다가 본인이 개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제가 아는 이제 모 대표분도 맨 처음엔 공인중개사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분양 중개를 한 거야. 그 분양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 분양을 내가 해서 물론 돈은 버는데 요 시행사가 돈 다 버는 것 같아. 에이, 그럼 내가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조그맣게 이제 주택 개발했죠. 그러다 이제 간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개발한 거야. 그렇죠? 개발했는데 이제 묶인 거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거시적인 상황이 되면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는 한번 실패를 본 거죠.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내 주제가 무슨 뭐 개발이냐. 중개사나 해야지. 했는데 지금 다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도 원래 디벨로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디벨로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디벨로퍼 할 때는 굉장히 겸손했대요. 갑자기 대통령 되더니 저렇게 막 나가는 건데 왜 디벨로퍼 때는 분양해야 되잖아. 분양하고 자기가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도 뭐 부도 위기까지 온 적도 있었으니까. 지금 한국에다가 트럼프 타워가 뭐예요? 옛날 트럼프가 자기 그 브랜드 그거 판 거예요. 모 건설사한테. 그 돌아가신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대구건설의 김우중 회장한테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좀 굉장히 트럼프하고 굉장히 트럼프가 굉장히 그래서 한국에 많이 오고 그랬었대 옛날에는. 그때는 굉장히 겸손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분양해야 되니까.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